만약 돈이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돈의 진동을 활용해 부를 끌어들이는 비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단순한 종이 조각이나 은행 계좌의 숫자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부의 기회를 쉽게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 차이는 돈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돈이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반응하는 에너지라면 어떨까요?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양자 물리학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 에너지를 부의 진동과 조화시킬 수 있다면 더 많은 돈과 기회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항상 부와 성공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부를 발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의 에너지와 진동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배우면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의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탐구하고 돈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며 재정적 진동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더 많은 부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의 에너지와 진동의 매혹적인 세계로 함께 뛰어들어 봅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모든 것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원칙입니다. 돈의 관계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라는 사람은 항상 돈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반면 B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에 감사하며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에 흥분을 느낀다고 합시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어는 더 많은 재정적 스트레스와 부족을 끌어들이고 B는 더 많은 부 기회와 부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진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에서 현재의 소중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세요. 부를 생각할 때 흥분을 느끼나요? 아니면 압도되나요? 이런 감정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5분씩 이상적인 부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기쁨과 충만함, 여유를 느껴보세요. 이는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은 부의 진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진 돈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1,000원이든 100만원이든 감사하세요. 이 감사는 당신의 진동을 높이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닙니다. 행동과 함께 작용합니다. 당신이 부의 진동을 일치시킬 때 이전에 놓쳤던 기회를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영감을 받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투자에 대해 배우고 싶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높은 진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절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들을 목표를 향한 학습 경험으로 바꾸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재정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에서 부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통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정적 의미를 지닌 복잡한 상징입니다. 돈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유, 여유, 성공, 힘 등 개인적인 돈과의 연결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돈이 흐르는지를 결정합니다. 처음 가정에서 돈은 관해 어떻게 배우고 어떤 교훈을 배웠나요? 그 교훈은 여전히 당신에게 유익한가요? 돈을 받을 때와 사용할 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이나 흥분, 불안을 느끼나요? 이런 감정적 연관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은 돈의 진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목적을 위한 중립적인 도구로 보세요. 기억하세요. 돈 자체는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가 우리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돈과 더 건강한 감정적 관계를 육성함으로써 더 큰 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 특히 돈과 관련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동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를 부하 번영의 주파수와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재정적 목표 사이에 분리감을 만듭니다. 그들은 돈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보고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부의 에너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재정적 부를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감정을 지금 느낌으로써 당신은 높은 진동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진동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기술은 하루를 부의 사고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몇 분 동안 이상적인 재정 생활을 상상하세요.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같은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부하 일치시킵니다. 당신의 기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동일한 원칙이 재정적 에너지에도 적용됩니다. 자신감과 부를 방출할 때 자연스럽게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기회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또한 높은 진동 환경과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미술관, 고급 상점과 같은 여유가 흐르고 풍요로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보는 미디어도 중요합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특정 TV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초점을 맞추어 당신의 진동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부가 넘치는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콘텐츠를 선택하세요. 신체 활동은 진동을 높이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자연 속을 걷는 것조차 정체된 에너지를 방출하고 전체적인 주파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동을 높이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내면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인정하고 그것들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오히려 그것들을 새로운 높은 진동 사고방식을 강화할 기회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부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1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세운 기업가들부터 빚을 극복한 개인들까지 개인 진동의 힘은 수많은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 진동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단순히 재정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 삶의 경험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형태의 부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현재 성취한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높은 진동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한 재정적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해도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표 설정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이루고 있는 진전을 감사하세요. 매일 밤 현재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집이 있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는 것 등을 떠올려 보세요. 이 연습은 당신의 뇌를 부에 집중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목표를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명확하고 흥미로운 재정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러나 최종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더 절제력이 강해지고 있나요? 더 창의적이 되고 있나요? 더 회복력이 강해지고 있나요? 이러한 개인적 성장은 재정적 보상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에너지는 부의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더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이것은 재정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또한 중간에 작은 목표를 성취한 것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를 인지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은 진동을 높이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에 진정으로 만족하면서도 미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열정은 당신의 상태를 크게 향상시키고 놓쳤던 기회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어떤 것에 열정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부와 일치하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열정을 따르는 것은 단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의성, 동기부여, 영감을 샘솟게 하는 원천에 접근하는 것이며 이는 귀중한 발견과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음악을 연주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 동안 어떻게 느꼈나요? 아마도 활기차고 집중되며 살아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의 힘입니다. 이 열정적인 에너지는 단지 기분 좋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사람들, 기회, 자원을 당신에게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은 진정한 열정을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이나 인식된 한계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 안정성을 먼저 달성해야 열정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실제로는 열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삶에 더 큰 불을 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무턱대고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일상에 통합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때로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 관계, 개인 성장에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접근할 때 당신의 전체 진동이 높아지고 불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열정과 일치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충만한 삶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부여하는 에너지를 검토하는 것은 결핍 사고에서 부의 사고로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결핍이 아닌 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존 디 록펠러는 당신의 유일한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결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깊은 말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출과 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핍 사고방식에서 작동할 때 당신은 세상을 제한된 자원이 있는 곳으로 보고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고 때때로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의 사고방식은 세상을 기회와 자원이 가득한 곳으로 보고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의 관점을 키우기 위해 먼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당신의 삶을 감사하세요. 이러한 형태의 부를 인정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세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황에 접근할 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을 열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이 종종 가장 나눔이 많은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나요? 그들의 부의 사고방식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주고받기의 기회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도전을 기회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방법도 있습니다. 좌절을 결핍의 표시로 보는 대신 그것을 배우고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부를 끌어들이는 기회로 보세요. 이러한 회복력 있는 태도는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의 에너지를 높게 유지합니다.
결핍을 반영하는 언어 대신 부를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살 수 없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는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 해결책과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도 당신의 관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키우고 싶은 부의 사고방식을 구현하는 멘토, 친구,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모여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과 삶을 일관되게 부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체 부와 성공에 대한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변화는 당신의 삶에서 없었던 수준의 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감사는 반대의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높은 진동을 유지하고 부를 끌어들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지향적인 세상에서 물질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매하고 최신 기기, 가장 유행하는 패션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소유를 끝없이 추구하면 종종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물질주의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면 만족감과 부를 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와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질적 부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돈과 소유물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에 우리의 자존감이나 행복을 부여할 때 발생합니다. 감사가 정말로 당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그것을 더 잘 관리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며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성을 증가시켜 더 나은 의사결정과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성장이나 개선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도 현재 상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당신의 진동을 높게 유지하고 부의 에너지와 일치시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매번 무언가 구매할 때 그럴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감사하는 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에 얻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이 연습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전체적인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영향을 인식하고 진정한 감사를 키움으로써 당신은 현재에 대한 겸손한 감사를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부에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접근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진정한 부의 진동과 일치하게 합니다. 당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진정한 비밀은 단지 당신이 하는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적인 자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적 가치와 실현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부를 끌어들이는 기초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신 욕망의 진동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여 당신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문을 열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이 삶에 허락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관계나 경력 기회, 재정적 보상 등에서 원하는 것보다 적게 만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교만하거나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고유한 재능, 경험,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믿는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요?
그 믿음이 당신의 행동, 결정, 추구할 기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해 보세요. 또한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좋은 친구에게 할 것 같은 친절과 이해를 자신에게도 베풀어 보세요. 이러한 접근은 도전이나 좌절에 직면했을 때도 높은 진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강화하면서 당신의 실현 능력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더 나은 기회, 더 건강한 관계, 더 큰 부를 끌어들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법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진정한 가치와 일치시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기억하세요. 실현은 우주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욕망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당신의 진동을 목표의 주파수와 일치시킵니다. 진정한 목표는 단지 물질적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정의하는 감정과 열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는 과거로 들어가서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에 들어가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깊은 통찰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미래의 성취가 아닌 현재의 상태에 뿌리를 두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오직 물질적 목표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진정한 보상을 놓치게 됩니다. 목표 달성이 가져다 줄 감정과 경험을 식별하는 대신 특정 금액이나 소유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대신에 당신이 찾고 있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 초점의 변화는 당신의 욕망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미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와 열정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것을 시각화해 보세요. 매일 목적, 열정, 부로 가득 찬 상태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시각화될 때 당신은 진정한 목표가 현실화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목표의 감정적, 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모든 형태의 불을 끌어들이는 높은 진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불을 이룬 것뿐 아니라 불을 끌어들이는 경험을 창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은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반응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개인의 진동을 부의 에너지와 일치시키는 것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감사의 중요성, 자존감의 인식, 의미 있는 목표 설정까지 우리가 탐구한 각 개념은 부의 주파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면에서 여유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감정적, 영적으로. 이 원칙들을 오늘부터 적용해 보세요. 당신의 돈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전체 삶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할지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은 단번에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감사 연습이든, 자기 대화의 재구성이든, 이상적인 재정 상태를 시각화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에너지를 다루면서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 기회, 사이드 비즈니스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혹은 현재 상황에 대한 더 큰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에너지와 감정으로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가치를 창출하고 열정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자연스럽게 재정적 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돈과의 관계를 변혁시키고 당신 안에 항상 존재해온 부에 접근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흥미롭고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진동을 높이고 새로운 부의 현실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